줌으로 마피아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피아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는 사회자가 마피아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세 가지 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전체 회의. 이 회의에서 시민들은 마피아가 누군지 추측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투표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밤입니다. 밤이 되면 마피아의 저격회의가 시작됩니다. 저격 타이밍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때 저격할 시민이 누구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마피아들이 회의가 끝나면 세 번째 단계,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고 사회자가 어제 선량한 시민 땡땡이 사망하셨습니다 하면서 결과를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피아가 누구인지 시민들이 추측하고 그 다음에 마피아의 저격 타임, 결과 보고 이런 순서가 계속 반복됩니다. 마피아를 진행할 때는 소회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채팅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회의 기능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 요새 줌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버벅대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려될 경우에는 비공개 채팅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회의 방법으로 설명하면 사회자가 마피아를 선정할 때는 일단 비공개로 1대1 채팅합니다. 너가 마피아야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민회의를 통해서 마피아가 누굴지 추측하고 투표를 하게 될 때 그때는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면 손든 사람들은 위로 가고 손들지 않은 사람들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아래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회자가 한눈에 손은 든 시민들과 들지 않은 시민들을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만히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마피아들의 저격 타임이 시작되죠. 이때는 소회의 기능을 이용합니다. 소회의 기능을 이용할 때는 방을 1대1대1 각 방에 한 명씩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마피아들만 이렇게 꺼내서 마피아 소굴을 만듭니다. 마피아 소굴에서 마피아들은 저격 타임을 진행하고 이때는 눈치 안 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 시민들이 마피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 같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사회자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는 소회의를 끝낸 다음에 본 회의실에서 사회자가 발표를 하면 됩니다. 저격당한 시민들, 이제 고인이 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음소거를 하도록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가 저격 타임 때 회의를 눈치 안 보고 야 빨리 누가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돌아가신 시민들이 심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격당한 시민들은 계속 음소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때 소회의 방에 이제 마피아 소굴도 있지만 저격당한 시민의 방 그리고 저격당한 마피아 시민들이 다 몰려있는 이 방을 만들어주면 밤이라도 이 돌아가신 분들이 좀 심심하지 않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무엇인가? 소회의 입퇴장이 길면 좀 지루해질 수 있다. 그리고 소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나머지는 독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회자가 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회의가 조금 우려된다. 너무 걸릴 것 같다 이런다면 채팅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피아 선정은 1대1 비공개 채팅 똑같습니다. 시민회의 투표 결과도 손들기 기능. 그 다음에 밤이 됐을 때 이제 참가자는 모두 비디오 중지 그리고 음소거를 누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팅을 하게 되면 마피아들이 이렇게 태블릿으로 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치게 되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누가 마피아인지 들키기가 쉽습니다. 밤이 됐다고 하면서 모두 비디오 중지하고 음소거 해주세요. 아니면 사회자가 이제 음소거를 전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하면은 비디오만큼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와 마피아가 비공개 1대1 채팅을 하면서 이제 저격할 시민들을 고르는데 이때 조금 불편한 점이 여기 단점에 적혀 있는데 1대1 사회자와 마피아가 1대1 사회자와 마피아 1대1
모두 똑같은 의견 수렴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는 이제 혹시 3명이 다 다른 시민을 저격한 경우에는 조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를 우려한다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냥 하나씩 셋이 다 다를 때는 번갈아 가면서 이쪽 편을 들어주는지 아니면 다수로 저격당한 시민을 먼저 해치운다든지 그렇게 약속을 정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조율을 하면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회자가 회의실에서 발표하고 저격당한 시민은 역시나 음소거를 합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실에 들어가지 않아서 진행이 빠릅니다. 단점은 마피아들끼리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소회의실에서는 마피아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교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격 타임 시 좀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 하나의 팁으로는 저격당한 시민을 할 때 음소거하지 않는 방법은 손들기 기능을 쓰는 방법입니다. 손들기 기능은 이제 솔직히 회의에서 투표할 때 아이들이 손이라도 한번 들어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으라고 넣었는데 100명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사회자가 직접 세어볼 수는 있잖아요. 화면에서 손을 들어도. 근데 저격당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음소거를 했을 때 다른 시민들도 음소거된 상태이면은 누가 고인이 됐는지 누가 고인이 되지 않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비디오 끄기까지 누르면 이 사람이 참가하고 있는지 참가하지 않고 그냥 떠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음소거 대신에 음소거도 한 상태에서 손들기까지 하면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은 하늘나라 가고 아닌 분들은 여기 땅에 남아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손들기 기능을 쓰실 분들은 여기에서는 손들기 기능 쓰지 않고 그냥 화면 자체에서 손바닥을 펴는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회의실을 이제 생각하면서 마피아를 떠올렸기 때문에 소회의실로 마피아 참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채팅은 이제 안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보안입니다. 스스로 음소거 해제가 진짜 해제되었는지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혼자서 음소거를 조작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마피아를 선정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2번 학생에게 그리고 3번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비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피아를 선정했으니까 전체 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회의에서 누가 마피아가 될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투표가 있죠. 손들기를 한 사람들은 위로 가고 손들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래로 가고 그렇게 찬성 반대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들기 기능을 한번 쓰게 되면은 2번 학생의 위치를 보세요. 전체 회의에서 누가 마피아가 될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투표가 있죠. 손들기를 이제 한 사람들은 위로 가고 손들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래로 가고 그렇게 찬성 반대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들기 기능을 한번 쓰게 되면은 2번 학생의 위치를 보세요. 2번 학생의 위치를 보면 아래에 있는데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찬성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반대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손 내리기를 내리고 싶으면 여기 점점점에 모두 손 내리기를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소회의실을 열립니다. 이제 밤이 되었고 마피아들이 저격 타임입니다. 참가자가 10명이면 회의실 수도 똑같이 10개, 지금은 3명이니까 3개로 한 다음에 자동 설정으로 회의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칸에 다 학생이 1명만 배당되어 있을 거고 소회의실 1은 마피아들의 소굴로, 그 다음에 이제 소회의실 다른 회의실들은 고인이 된 마피아나 시민들이 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3번은 마피아이므로 소회의실 1로 이동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환하려고 그러면 이 교환 기능을 써도 되고 선생님들 마음대로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옵션입니다. 보통 이제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할 때 첫 번째, 다섯 번째 칸을 체크해 놓습니다. 이건 모두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하는 거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소회의를 종료했을 때 참가자들에게 60초의 그 제한 시간을 안내하는 건데, 마피아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걸 해제합니다. 그럼 끝나자마자 모든 참가자들이 본 회의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것만 체크하시고 다섯 번째 거는 절대 체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모든 회의실이 엽니다. 이때 이거 구경하지 마시고 바로 마피아 방에 참가하셔야 됩니다. 참가하는 이유는 마피아들이 이제 회의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소회의실 참가할 때도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른 가서 누구 저격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마피아가 누구다 이러면 얼른 30초 내에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길어졌다 이러면 소회의실의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남은 학생들, 독방에 있죠 다들, 누가 마피아일까요? 추측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본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마피아의 어색한 표정을 찾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피아의 회의가 끝나자마자 모든 회의실 닫기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본 회의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렉이 걸릴 때는 채팅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격 타임이 끝났으면 아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회자는 아침에 어떤 시민이 저격되었는지 그 결과를 알립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1번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손들기 하고, 때는 이제 저격된 시민들은 이제 죽었잖아요. 죽은 시민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그 학생들은 이제 한 곳으로 몰아두면 됩니다. 이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저격 당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학생의 음소거를 누를 테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음소거를 누를 테고, 그러면 계속 얘기를 못하게 되니까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죽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회의실은 계속 살아나니까 똑같은 설정으로 있으니까 그 사망한 그 시민들만 조절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소회의를 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애들 음소거 해제 못하게 했는데 얘네들이 소회의실 가서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하지? 특히 이제 마피아방 학생들은 꼭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줌이 좀 생각보다 똑똑한 게, 여기에서 이제 본 회의방에서는 음소거 자기가 스스로 해제 못하게 하더라도 소회의실에 가면 학생들이 음소거를 해제하고 다시 음소거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는 지난번에 화면 공유 기능도 이렇게 다 풀렸잖아요. 본 회의실이랑 소회의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소회의실에서는 화면 공유 기능도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음소거 조작도 본 회의실과 상관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마피아가 잘 돌아가게 이렇게 계속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